노홍철은 군대를 하루를 앞두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이유는 군대를 가기 싫어하며 괴로워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군대를 가는 게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면서도 그러한 캠프 활동을 좋아했던 그는 평상시 군대 가는 것이 2년 무상 캠프라고 생각해 너무 설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밥도 공짜로 주고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재밌는 총도 무료로 나눠주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날 생각에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군대를 가기 전 신체 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것까지 좋아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그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정신도 문제없이 1급 판정을 받았다 라며 방청객들을 웃기기도 했습니다. 훈련생 당시 화생방을 할 때는 보통 사람들처럼 괴로워했지만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즐거웠다고 합니다. 노홍철은 그렇게 재미있던 훈련생 생활이 끝나고 55사단 봉화부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전입 당시 이등병 신입 시절 선임들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은 맨 처음 그를 신병이라 매우 귀여워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 그는 더 귀여움을 받고 싶다 라는 미친 생각에 TV를 보고 있던 병장 뒤에 몰래 가서 목을 손가락으로 찌른 뒤 이게 어느 손가락이게요? 라고 말해 저녁 늦은 시간 부대 전체가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전날 저녁 자신의 돌발 행동에 얼차려로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손 벌리는 동작을 해 사진을 찍어 또 선임들에게 혼났다고 합니다. 선임들에게 형님이라 불렀으며 이러한 노홍철의 기행은 아무리 얼차려를 주거나 패도 달라지지 않자 어느 순간부터는 부대 전체가 노홍철화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군대를 바꾸더라. 군대 시절 별명이 갯사였는데요. 이는 유격훈련 시절 똥을 지렸는데 당시 훈련장이 비가 와서 훈련장이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그는 들키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서 확인해보니 이미 바지 안은 처참하게 변해 누가 봐도 똥 싼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상태로 몰래 사건을 수습하려 했지만 우연히 고참에게 들켜 형님 제발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호소했지만 부대 내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고 부대 내에서는 똥싸개를 줄여서 갯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임이 되어서도 노홍철은 관기를 제어 못했는데요. 노홍철 후임은 잠들기 0.1초 전까지 입을 다물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제발 좀 닥쳐 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모 커뮤니티에서 후임이었으면 하는 인물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숨겨진 보물상자. 군대에서도 또라이 면모를 보인 노홍철은 의외로 영창은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영창을 갈 뻔한 위기가 무려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창 위기는 위병소 근무 당시 군부대 사이에 통화는 공짜로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만한 일이었지만 언제나 남달랐던 그는 위병소 근무를 나가서 다른 부대에 장난 전화를 걸어 나 노 장군인데 그 부대는 어떤가? 라며 장군 흉내를 내는 장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긴장하며 네, 여기는 괜찮습니다. 라는 반응들이 너무 웃겨 한 번의 장난 전화에 그치지 않고 위병소 근무를 나갈 때마다 무조건 장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도 장난 전화를 많이 걸어서 어느 날 위병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대기 중인 게 수상하게 여겨 본부에서 출동이 나와 그는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는 곧바로 현장에서 붙잡혔고 영창을 갈 뻔했지만 그는 울면서 봐달라고 애원해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창 갈 위기이자 군대 시절 무려 어머니가 불러와 각서까지 쓴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는데요. 위병소 근무 중 부대 앞에 지나가는 여성에게 총을 겨누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전화번호는? 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땄는데요. 그게 한 번 정도의 장난이 아닌 실제로 군용 수첩을 여성들의 번호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부대는 노홍철의 어머니가 호출되어 각서까지 썼으며 이로써 그는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군대까지 어머니가 호출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창 갈 위기는 그가 휴가를 나갔을 때 특전사들의 공수훈련을 모습을 본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전사들이 너무 멋있는 나머지
밖에서 특전사 훈련 인증인 마크인 흉장을 샀고 그것을 멋대로 군복에 달고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노홍철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소대장은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묻자 노홍철은 2,000원 주고 샀는데요. 라고 대답해 영창에 갈 뻔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장, 중사, 소대장 모두에게 줄줄이 불려가 혼나서 이 정도로 혼났으면 안 떼도 되겠는걸? 생각하고 웃으며 결국에는 그것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숨겨진 보물상자. 또 노홍철은 위기의 순간이 대역전의 복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보초를 설 때 너무 심심했던 그는 항상 매일 컨셉을 잡으며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첩보 영화 쉬리를 본 그는 평상시보다 매우 오버 액션 컨셉으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컨셉질 때문에 그날 군 간부들은 평상시면 1, 2분이면 끝날 검문 행위를 10분에서 30분이 넘게 한참을 기다리며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군 간부들은 이에 화가 났고 차를 타고 빨리 하라며 클락션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매우 높은 군 간부 투스타 사단장이 그를 손가락만 가닥거리며 불렀습니다. 그는 그제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며 쫄면서 그 앞에서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복명복창을 했습니다. 노홍철의 이름을 들은 사단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을 기다리던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30분, 30년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 후 헐레벌떡 소대장이 노홍철 앞에 찾아왔고 벌을 기다리고 있던 노홍철에게 소대장은 그분이 근래에 보기 드문 병사가 있다 칭찬하며 너와 근무를 섰던 애들한테 6박 7일 포상 휴가를 내리란다 라며 포상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기 힘든 군 생활을 했던 그는 사실 대학생 시절에도 수많은 독특한 사업들로 돈을 벌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과외였으며 사실 홍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더 좋은 명문대들에 비해 많은 과외 학생을 모으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꼴찌 친구들아, 나랑 같이 시작해볼래? 라는 문구에 전단지를 붙여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 카이스트를 다닌 친형보다 훨씬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 중에는 연예인 남보라 씨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홍대에서 노박사라 불리며 고민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주는 사업을 차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노점을 열었으며 분장 용품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거나 불꽃놀이, 폭죽 등 다양한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는 무려 하루에 300만 원씩 벌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꿈과 모험의 홍철 동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웃긴 사업체를 냈고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는 홍철 투어라는 여행사를 창업해 최저가 중국 여행 패키지로 대기업 간부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장윤정과 사귄 시절에는 장윤정 아버지에게 형님 거려 장윤정이 제발 아빠한테 그만 좀 형님이라 불러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노홍철의 아버지의 이름이 노이대라서 자신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는 건 일리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숨겨진 보물상자.